자, 오늘 할 이야기는요, 오랜 시간 미제 사건이었던 사건이에요. 1999년 7월 21일, 미국 위스콘신주 레이먼드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부녀가 옥수수밭 사이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눈치채요. 처음엔 동물인 줄 알았어요. 가까이 다가갔는데 사람 시신인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몸에는 여러 상처가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신발은 신고 있지 않았고 빨간 꽃무늬가 박힌 회색 남방과 검은색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남방은 남성용으로 추정되는 오버사이즈였어요. 시신을 발견한 부녀가 전날 그곳을 지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술해요. 이걸로 통해 그녀는 발견되기 바로 하루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게다가 이날 비가 내렸는데 이걸로 인해 주위에 있던 증거나 단서들이 모조리 씻겨나가게 됩니다. 시신은 부검을 위해 이송되었는데요. 부검 결과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부검 결과 그녀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오랜 시간 방치와 학대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특히 사망 전 며칠 동안 그 정도가 더 심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온몸과 얼굴에서 오랜 학대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피부에는 화상으로 보이는 자극들도 있었어요. 몸무게는 40kg 미만으로 저체중이었어요. 시신의 귀가 콜리플라워 형태였는데 이는 유도 선수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 모양으로 학대 여부는 불분명했습니다. 최소 몇 주간 방치된 것이 분명했고 특히 왼쪽 팔에는 치료받지 못해 악화된 상처가 있었는데요. 코 부분에는 골절로 인한 부종이 있었는데 이는 최근에 당한 부상으로 추정할 수 있었어요. 가슴과 배 부분에서 발견된 찰과상은 끌려가는 과정에서 생긴 마찰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지장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붉은 갈색 곱슬머리에 금발 하이라이트가 있었고 키는 약 175cm에 나이는 18살에서 35살 사이로 추정되었어요. 정확한 사망 원인은 폐혈증이었는데 반복적인 학대로 방치된 상처 감염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1999년, 그때 당시 DNA 기술이 오늘 같은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비 때문에 증거는 씻겨 나갔지, 신분증도 없지, 누군가 실종 신고를 해서 직접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신원을 밝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미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지만 일치하는 기록이 아예 없었어요. 그녀는 실종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법의학자들은 부검 기록을 바탕으로 그녀의 합성 추정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이것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사건은 미제 사건 목록에 조용히 올라갔고 얼마 후 시신은 화장이 되어서 이름 없는 여성으로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DNA 기술이 발전하고 한참 미제 사건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을 때 이 사건도 수사관들의 주목을 다시 받았는데요. 1989년 실종된 앤드리아 보우맨이라는 여성과 이 시신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단서가 있었어요. 앤드리아 보우맨 실종 사건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다룬 이야기인데요. 이 시신의 추정 이미지가 앤드리아 보우맨의 얼굴 생김새와 비슷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미간에서 내려오는 코 라인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요. 결국 이 시신은 앤드리아 보우맨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사건 발생 14년 후 시신의 유해는 추가 검사를 위해 다시 발굴되는데요. 머리카락과 뼈 샘플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검사를 통해 그녀가 알래스카나 캐나다 남부 지역에서 거주했을 가능성도 발견됩니다. 시간이 지나 2019년, 사건 발생 후 정확히 20년이 지난 해였어요. 경찰은 오랫동안 보관해놓은 그녀의 DNA를 유전자 개통 추적 시스템에 넣었고 그 결과 아주 먼 친척 하나가 연결돼요. 그로부터 차례로 가족이 이어졌고 마침내 그녀의 본명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바로 패기 린 존슨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같은 해 9월 23일에 경찰은 플로리다주 케이프 코럴에서 누군가에게서 한 제보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한 여성이 일리노이주에서 거주하는 동안 어떤 여성을 살해했다고 사람들에게 그걸 말하고 다녔다는 제보였어요. 그녀는 린다 라로슈라는 63세의 여성이었는데 직업은 간호사였어요. 중산층의 가정을 갖고 있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1997년부터 린다는 본인이 설립한 간호시설을 운영했는데요. 주로 일리노이주 교도소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린다와 남편은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한 재력 있는 부부였는데요. 그렇게 일리노이주에서 살다가 2013년에 린다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플로리다주 케이프 코럴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패기린 존슨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패기는 1976년에 태어나 일리노이주 맥켈리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녀가 발견되었을 때는 겨우 23살이었어요. 패기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18살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홀로 남겨졌다고 해요. 패기의 동창들은 패기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1994년 동창의 댄스 파티였다고 말해요. 가족을 잃고 갈 곳도 없었던 패기는 일리노이주 맥켈리에 있는 한 병원에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주 친절해 보이는 간호사 린다 라로슈를 만났어요. 린다는 패기가 인지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잘 곳을 주겠다며 가정부로 일하지 않겠냐며 제안했죠. 패기는 고마운 마음과 함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린다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린다는 당시 남편과 아이 3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패기는 무려 5년간을 가정부로 일하면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패기의 신원이 밝혀지고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 린다 라루슈라는 집이란 걸 알게 돼요. 이 정보 기반으로 경찰은 린다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11월, 린다 라루슈를 찾아내요. 경찰은 린다의 주위 사람들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하다가 린다의 이웃에게서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당시 집에서 비명소리가 나곤 했고 패기가 잘못한 거라며 린다가 패기에게 뭘 던지는 것도 봤다는 목격담이었어요. 경찰은 린다의 가족에게도 연락했는데 아이들과 남편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패기는 지하실의 좁은 공간에서 지냈고 린다는 매일 패기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요. 한 번은 아이들이 패기 얼굴에 멍자국이 든 것을 보고 이유를 묻자 패기는 린다에게 맞았다고 답했다고 진술했어요. 아이들은 또한 엄마는 패기를 자주 때렸고 때로는 식사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패기는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채 청소, 빨래, 음식 준비 등 강도 높은 가사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린다는 패기가 대들면 폭력을 가하고 상처를 입어도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몸의 상처는 감염으로 이어졌고요. 패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악화되었고 거의 매일 폭언, 학대, 음식 제한 등 위생방치 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밤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마당에서 의식이 없는 패기를 발견했대요. 린다는 패기가 아파 보인다며 차에 그녀를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패기를 볼 수 없었대요. 린다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처음엔 자기는 패기를 도와줬을 뿐이었고 어느 날 패기가 자의로 떠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계속 추궁을 하자 나는 죽인 적 없어요. 그냥 아파 보였어요. 라면서 말을 바꿨는데 린다는 간호시설 운영 때문에 집안 지하실에 주로 병원약을 보관해놨거든요. 린다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 지하실에서 패기가 약병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기절했고 린다는 패기가 약을 복용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린다는 패기가 정신을 차리게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게 하기 위해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고 앰뷸런스를 부를까 생각도 했지만 그냥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대요.
패기가 얼마 후 정신을 차렸는데 린다는 더 이상 그녀를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날 바로 패기를 친할머니한테 데려다 줬고 그 후로는 패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친할머니한테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요. 그래서 경찰이 추궁하자 린다는 또 말을 바꾸는데요. 이번엔 패기가 그날 스스로 약을 복용한 뒤 깨어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꿔요. 그래서 위스콘신 옥수수 밭으로 가서 길가에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날 패기를 길가에 버릴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살아있었고 상처도 없었다고 말해요. 린다는 패기를 그곳에 내려준 뒤 그녀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치만 린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부검 결과는 완전 말이 달랐으니까요. 린다의 주장과는 모순적으로 부검 기록에서는 패기의 체내에서 약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결정적으로 패기는 발견 당시 영양실조에 오랜 시간을 제대로 먹지도 치료받지도 못한 상태였잖아요. 린다의 말대로 만약 패기가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숨을 거두었다고 해도 패기가 방치당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방임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린다가 한 여성을 살해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제보와 패기의 몸에 있던 찰가상 흔적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는데요. 이를 토대로 경찰은 린다가 패기를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만들었고 위스콘신으로 운반해 옥수수밭에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결국 린다는 20년 만에 체포가 돼요. 린다는 기소가 되었고 팬데믹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어서 몇 년 뒤인 2022년 3월 드디어 법정에 세워지는데요. 법정에선 린다는 끝까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본인은 도와주려 한 것뿐이었고 패기가 죽은 뒤에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한 것뿐이라면서 위스콘신으로 가서 들판에 그녀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배심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패기가 부모님을 잃고 가장 취약한 상태였을 때 린다가 그녀의 상황을 이용했음을 지적했어요. 패기의 사망은 단순한 방치가 아닌 의도적인 학대가 불러온 결과였으며 비인간적인 방식의 학대였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2022년 3월 16일 린다 라루슈는 1급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종신형이 선고돼요. 패기의 시신은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묘지에 묻힐 수 있었고 그녀의 묘비에는 사랑받았어야 할 사람, 이제는 기억될 이름, 패기 린 존슨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새겨졌다고 합니다.